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8월 10일 금요일 PPI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플랜은 현금 가지고 기다린다. 아직도 유효하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티켓큐는 38, 48, 56에 다다르면 분할 매도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38불까지는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여기서 분할 매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8이 온다면 56이 온다면 다시 분할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을 하고 소비자 심리가 하락을 하고 나면 재고가 증가하고 실적이 둔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고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의 둔화는 아직까지는 나타난 데도 있고 나타나지 않은 데도 있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실적 둔화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축소되는 것과 실적 둔화 이게 한꺼번에 올 수 있고 고용을 축소하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적 완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내년 정도 올 거라고 계속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은 실업률이 3.5지만 앞으로는 실업률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 활성화를 하려고 금리 인하를 하고 돈 풀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때쯤 기다리셨다가 이때를 잘 보다가 조금 더 시장이 꺼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주워 담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플랜은 60에서 80%는 현금을 확보하고요. 단기는 예수금의 20%에서 40% 정도 분할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면 38, 48, 56에 제가 분할 매도를 이렇게 매수를 한 거 가지고 분할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는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려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간 선거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단기 플랜하고 장기 플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PI가 발표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PI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좀 없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시장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하여 쭉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PPI가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원유, 기름의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여서 정말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냐,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업률이 3.6인데 이렇게 실업을 해서 수당을 타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실업률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계속 보가면서 앞으로 실업률이 늘어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지금 빨간 선은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선이 10년물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지금 파란 선이 2년물입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은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쭉 역전이 됐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3개월 물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3개월 물이 만약에 10년 물을 이제는 역전을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확실한 어느 정도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개월 물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물이 10년 물을 역전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더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미리 예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은 지금 10년물과 2년물은 마이너스 0.36,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아직도 계속 뭐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지만 언젠간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느냐가 아니라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서 떨어질 때쯤 아니면 올라가서 피크를 치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쯤 그때부터 매수의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단기로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실 부분에서 수익을 내시고 또 장기로 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에서 이렇게 지금 감축을 하고 있다서 감원 발표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은 계속 새로 고침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론 실업률이 지금 되게 낮지만 이렇게 감원을 한다. 애플도 감원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감원을 한다. 뭐 이런 테슬라도 감원을 한다.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감원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한 번은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스 프라이스가 지금 3.9불 정도, 3.990.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4불 99, 4불대 후반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3.9, 지금 어저께는 4.0, 뭐 이렇게 쭉 나왔고요. 1년 전에는 3.18까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8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으니 이제 이때까지 복귀를 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또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갑론을박 돼가고 있는데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지금 PPI를 끌어내는 거는 원유값이면 가스값이지만 이제 나중에 또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이 주유비, 가스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TQQ의 모습입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서 38불까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매도한다 했죠? 38불에 매도를 하고 48불 56불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하신 분들은 끝까지 기다려도 되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얼마만큼 오르고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실시하는 거는 분할 매도 하여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온다에 베팅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그냥 사셨다면 쭉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저같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신 거는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저는 지표를 보여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많다. 무조건 싸면 산다. 이게 아니라 더 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을 잘 하셔서 좋은 투자를 있으시길 바랍니다. XX에도 이렇게 쭉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 줬지만 반도체가 지금 나중에 하락을 한다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XXL 투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좀 더 하시더라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LD도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우리 평단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권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아가실 분들은 더 떨어지면 그때 경기 침체가 오고 어느 정도 주식이 어느 정도 크래시가 딱 오면 그때 갈 수 있도록 현금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SO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59불 때부터 떨어질 때만 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시면 평단가 2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싸게 샀는데 여기서 다시 물타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로 모아가실 분들은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만, 떨어지는 것도 내가 산 구간에서 사지 않고 그 밑에 구간에만 이렇게 샀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매일 산다면 평단가는 올라가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만 지정가를 걸어서 사셨다면 우리의 평단은 지금 55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플도 157불부터 우리가 쭉 떨어질 때만 샀죠. 올라갈 때는 제가 사지 말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구간에서 모았다면 지금 굳이 막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간을 보고 사시는 게 좋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이제 컨센서스를 나쁘게 내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나스닥을 조금 끌어내리는 거는 이런 반도체 섹터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40불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 288불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만 사왔기 때문에 지금은 평단 위로 훨씬 올라갔죠. 왜냐하면 우리가 188불부터 떨어질 때만 샀으니까 지금 187불대,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는 291불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지금 살 필요는 없다. 다시 사더라도 241불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테슬라도 지금 800슬라부터 우리는 사왔고요. 800슬라, 700슬라, 660슬라까지 샀죠. 그 다음에 522불을 기다렸지만 안 왔고요. 지금 589불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3포인트 샀다면 이 정도 700불, 700 한 30불, 2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셨던 분들은, 여기에 평단이신 분들은 지금은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더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좀 모아 가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고 싶은 분들은 이제는 한 660불 정도까지 다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좋아 보이지만, 이때 지금 세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522불까지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 하신 분들은 떨어질 것을 대비하셔서 분할 매도로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플랜을 준비하시면서 현금을 모아 가시면 좋겠고요. 아니야,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아, 지금이 최저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아 가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 저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